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자, 오늘은 한 구독자가 퀘이커 앵무새 수컷 한 마리를 분양할 때 발정나면 어떻게 해주나요? 번식할 생각이 없다면. 그리고 암수 쌍으로 키우면 번식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아이가 퀘이커 앵무가 되겠습니다. 자, 퀘이커 앵무의 번식기는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퀘이커 주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퀘이커는 그들이 겪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앵무새가 되겠습니다. 자, 퀘이커 앵무새 번식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퀘이커 앵무새는 현재 미국, 호주, 캐나다 및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육됩니다. 지리적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번식기는 기후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기는 번식기로 인식할 수 있는데 따라서 가을 중순에서 초봄까지가 이 작은 생물의 짝짓기 달이 되겠습니다. 시즌은 약 6에서 10주 동안 지속되며 부화 기간은 23일에서 28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퀘이커 앵무새는 2살 정도가 성숙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빠른 경우는 생후 7에서 8개월 정도의 성적 성숙의 징후를 보여왔기 때문에 퀘이커 앵무새는 번식기가 7개월에서 24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번식 후에 알이 수정되면 퀘이크는 약 25시간 만에 첫 알을 낳습니다. 후속알은 24시간마다 한 개 알의 빈도를 따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4개에서 8개 알을 낳습니다. 다음 알은 같은 패턴에 따라 약 4주 후에 낳습니다.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 꼭 수컷 파트너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집에 암컷 퀘이커가 한 마리 있어도 그녀는 혼자서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알은 발달하지 않을 것이며 부서진 후 새에 의해서 버려질 것입니다. 암컷 퀘이커가 알을 품게 하고 새장에서 알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 알이 노력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더 많은 알을 낳을 것입니다. 자, 암컷 퀘이커가 번식 후에도 알을 낳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을 낳는 충동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퀘이커가 갑자기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 있는데 귀여운 친구에서 괴물로 변신하는 이유가 이러한 모든 걱정에 대한 답은 퀘이커 앵무새가 짝짓기 시즌 동안 경험한 호르몬 변화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 중에 일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무새 퀘이커 짝짓기 시즌은 보통 10월에서 1월 사이인데 첫 번째가 이상한 행동이 깨물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차분한 새조차도 성적 좌절감을 느낄 때는 물기 시작합니다. 번식기는 그들에게 힘들고 주인도 힘들게 만듭니다. 많은 주인이 퀘이커에게 물리는 고통을 참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새를 버리게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비명, 스크리밍이죠. 퀘이커 앵무새는 번식기 동안 극도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달 동안 직면한 좌절감을 풀어줄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퀘이커 주인이 조용히 시키기 위해 퀘이커를 꾸짖고 처벌하는 가혹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죠. 하지만 퀘이커가 비명을 지를 때 벌을 주거나 꾸짖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를 수 있는데 그들의 불필요한 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짝짓기 시즌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최선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퀘이커의 주인은 1년 동안 정상적인 손질 행동을 관찰하지만 짝짓기 겨울 동안 약간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깃털을 추가로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깃털 정리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추가로 너무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면 수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을 고려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종합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퀘이크 앵무새는 매우 특별해 보이지만 길들인 퀘이크는 이 행동에 나타낼 가능성이 적습니다. 우기 동안에 호르몬 분비가 많은 퀘이크는 음식이나 장난감이나 새장을 포함한 소유품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소유욕의 징후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쌍으로 키우면 퀘이크가 서로 과잉으로 보호하는 것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짝짓기 기간 동안 퀘이크가 창의적인 육체적 표현을 보여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눈을 고정한다든지 날개를 펄럭인다든지 음식을 역류한다든지 꼬리를 쫙 펼친다든지 이런 현상은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번식기 동안 짝짓기 파트너를 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은 짝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퀘이크가 당신을 그의 무리 동료라고 생각할 때 그는 당신에게도 구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지내온 유대감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영광입니다. 당신이 그를 다른 퀘이크와 함께 짝짓기 파트너로 간주될 만큼 충분히 편안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의 호르몬이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가라앉을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우리의 다른 애완동물은 번식 행동을 억제하고 개체수를 통제하며 번식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성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의 경우 중성화는 매우 어렵고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퀘이커의 번식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암컷에게 어두운 밀폐 공간을 제공하지 마세요. 암컷 퀘이크가 알을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쇠장에 둥지 상자를 넣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앵무새는 알을 낳기 위해 어둡게 둘러싸인 공간을 찾습니다. 퀘이크는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두운 것을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번식기 동안 퀘이크를 잘 관찰하여 쇠장 안에 밀폐된 구조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녀가 소파나 침대 또는 그녀가 숨을 수 있는 다른 장소 아래에 알을 낳지 않도록 쇠장 밖 시간 동안에도 그녀를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퀘이크 앵무새의 번식기는 긴 날 동안 이렇게 관찰되는데 퀘이크가 늦게 자면 알을 낳는 환경 신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번식 행동을 저지하려면 그녀를 일찍 자게 하고 겨울 환경 표시를 따라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녀에게 아직 낮이 짧다고 믿도록 완전한 어둠과 침묵을 제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세트와 컴퓨터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빛은 퀘이크의 뇌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빛의 깜빡임조차도 새의 송과선에 의해 일광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애완동물을 위해 사랑으로 같은 수준의 다양성을 애완동물에게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퀘이크는 각종 과일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음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먹기 위해 전체 음식을 다 파헤쳐야만 하죠. 이는 그들의 에너지를 소비시키고 그들에게 제대로 기능하기에 딱 충분한 양의 음식만을 제공합니다. 집에서는 아무런 이런 노력 없이도 풍성한 음식을 받습니다. 그것은 새들에게 번식 행동의 형태로 바뀌는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자, 퀘이크의
비번식 시즌은 야생에서 많은 음식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퀘이크에게 바나나, 사과, 포도와 같은 과일이 가득한 접시를 제공할 때 그의 뇌는 과잉 당분을 번식의 원천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야채와 같이 비번식 달과 관련된 과일은 번식 행동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섬유질이며 새가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녹색 채소는 설탕 함량이 아주 낮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일일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아마씨와 호두를 함께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양질의 펠렛을 제공하고 애완동물에게 먹이를 찾는 습관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퀘이커 만지는 것을 횟수를 줄여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들의 등이나 불이나 머리 등을 만져서 우리의 새를 쓰다듬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퀘이커가 번식하는 달에는 쓰다듬는 것을 머리만 긁는 것으로 제한을 하면 좋겠습니다. 목 아래 어디든 애완조를 만지면 혼합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친구에게 동등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짝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분위기를 또 겨울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퀘이크 앵무새가 알을 낳도록 유도합니다. 새의 짝짓기 행동을 억제하기로 결심했다면 겨울 분위기를 모방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되겠습니다. 퀘이크의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환경적 온기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들의 뇌는 추운 환경을 겨울과 동일시하고 짝짓기 호르몬을 방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퀘이크를 다른 새와 분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퀘이크를 같은 새장에 두면 번식 행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퀘이크의 새장 친구는 이성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종이든 아니든 다른 새를 보면 새의 음성 및 시각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데 따라서 모든 새를 별도의 새장에 두고 이 기간 동안 짝짓기 호르몬 체크를 위해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퀘이크를 새로운 새장으로 소개하세요. 암컷 퀘이크는 편안한 생활 공간, 즉 그들의 새장에 알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새장을 바꾸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녀의 두뇌는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짝짓기 호르몬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녀의 번식 행동을 억누를 수도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호르몬 주사 사용. 의약품은 힘든 시간에 인간을 도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주사는 짝짓기 시간에 좌절로부터 새를 보호합니다. 수의사는 퀘이크에게 테스토스테론, HCG 또는 루프론을 제공하도록 권장할지 모릅니다. 자, 번식 중 퀘이크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식은 여성의 가장 자연스러운 측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을 낳는 암컷 퀘이크도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죠. 퀘이크가 갑자기 알을 낳을 때 많은 퀘이크 부모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짝이 근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마음이 더 흔들리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정상적이며 그녀가 알을 낳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퀘이크 부모는 자주 알을 낳기 시작하면 겁을 먹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잦은 알을 낳는 것이 궁극적으로 작은 새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걱정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더 빨리 해결해야 할 긴급성을 알기 위해 문제를 이해합시다. 자, 난산. 일반적으로 알막힘으로 알려진 퀘이크는 알을 낳는 동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알을 낳는 동안 때때로 알이 자궁에 막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산란기 초기 단계에 발생합니다. 퀘이크가 알을 빼내기가 어려우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러한 방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을 낳는 시점에 퀘이크 나이는 난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퀘이크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어서 임신과 산란에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다면 편안하게 알을 낳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산란 과정 중 섭도 수준이나 부적절한 온도와 같은 악천후는 퀘이크의 산란 과정을 방해하여 난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모양과 크기가 비정상적인 알은 때때로 낳는 동안 막힐 수 있는데 알이 너무 크거나 부서지거나 부적절하게 위치하면 다른 알과 붙으면 또 퀘이크가 출산하기 어렵습니다. 퀘이크 어미의 건강이 나빠서 알을 분만하면 그녀에게 부담이 되고 알을 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일반적으로 근육활동이 없거나 진통과 같은 임신과 관련된 질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둥지가 없으면 퀘이크가 알을 제대로 낳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성공적으로 알을 낳기 위해 적절하고 조용한 장소는 어미 퀘이크가 단지 산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탈수는 난산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수분 공급된 몸은 어미새가 알을 낳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비만은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 퀘이크의 주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산란 과정을 방해합니다.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인해 알이 막혀서 퀘이크가 알을 낳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는 퀘이크에 있어 난산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인데 어미새는 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양분과 건강이 필요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알이 막힐 수가 있겠습니다. 알을 낳는 동안 어미 퀘이크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알을 제대로 낳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을 낳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녀가 알을 낳는 장소의 과잉 수용 또는 그녀가 불편한 사람들의 존재 또는 날림장의 크기가 작은 이유와 같은 그런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퀘이크가 신장질환의 병명이 있을 경우 산란 과정에 아주 주의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신장질환으로 인한 신장비대는 때때로 골반 부위를 막고 알이 나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식기관의 감염은 산란 과정을 방해하여 난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퀘이크가 알을 낳는 과정에서 모든 종류의 방해물을 항상 조심하세요. 눈치채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직접 치료하지 마시고 즉시 수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골다공증. 이는 퀘이크가 알을 낳는 것을 볼 때 모든 퀘이크 부모새의 다음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알을 낳는 것은 퀘이크 몸의 칼슘 자원을 고갈시키고 과도하게 수행하면 극심한 결핍으로 이어져 뼈를 약화시키거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퀘이크의 식단을 갑오징어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래도 과다한 알을 낳는 것은 결국 작은 새의 칼슘을 고갈시키므로 통제해야만 되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영양실조. 어미새가 알을 낳을 때 신진대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퀘이크를 포함한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을 만드는 일은 퀘이크의 영양분을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그녀는 단백질, 지방, 칼슘,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알을 낳는 일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굶주리게 만듭니다. 이 영양 결핍이 처음에 눈에 띄지 않지만 작은 새가 곧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적절하게 먹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번식 기간은 작은 새를 내버려 두는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힘을 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그의 책임을 지고 그를 혼자 남겨둘 수 없습니다. 당신의 퀘이크는 그가 직면하고 있는 호르몬 변화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당신이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주인이 되어 상황을 관리하고 퀘이크가 겪고 있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퀘이크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번식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컷 퀘이크의 경우 과도한 알을 낳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을 낳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애완조가 이미 번식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억제 방법을 따라 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퀘이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퀘이커 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